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직장인과 학생들로 나눠서 이 와인을 뭐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학생분들 혹은 와인에 대한 그 경험치가 크지 않은 분들 이제 얘기를 해봤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제 와인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와인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직장인분들은 아무래도 사실 경제력적인 부분에서 뭐 쉽진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이제 뭐 고가의 와인이 아니고 저가의 와인도 이제 뭐 맛있고 가성비 있는 와인, 소위 그런 와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접하기에는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요즘에 직장인분들은 경제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와인을 굳이 내가 비싼 걸 사서 먹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서 딱 걸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가기도 전에 와인을 생각했을 때 이제 와인이 뭔가 내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와인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와인을 모르는데 뭘 골라야 돼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머리가 확 아프니까 그냥 소주나 마시자, 뭐 맥주나 먹자,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사실 다른 주종하고 다르게 와인이 조금 복잡한 면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있는 건 사실이나 그거를 복잡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와인을 접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직장인분들은 와인을 쉽게 접근을 하려면 이걸 어렵게 생각을 하고 내가 꼭 알아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 혹은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와인을 뭐 공부를 꼭 해서 먹어야 되느냐, 내가 뭐 어느 자리를 가든지 그냥 와인을 뭐 아는 척을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고, 단지 와인을 조금 쉽게 먹을 수 있는, 이제 직장인분들은 보통 그 와인을 단독으로 먹는 경우보다는 음식하고 먹고, 그리고 혼자 먹는 경우보다는 친구들 회식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자리에서 뭐 내가 지식을 뽐내거나 뭐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내 입에서 맛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와인을 마실 때 뭐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뭐 구대륙, 신대륙 이렇게 접근을 하고, 혹은 뭐 나라별로 접근을 하고 포도의 종류로 접근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와인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리고 뭔가 머리가 아프다, 나는 그냥 술을 빨리 먹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구대륙, 신대륙, 나라나 포도 종류 이런 거는 저희가 차차 얘기를 해보고, 제 채널에서 제가 주로 하고 싶은 내용은 다양한 와인을 먹어보고 이 와인들의 가격 정보 혹은 맛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위주로 채널에서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이제 와인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4가지 종류의 와인을 먹어볼 건데,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이 와인이 비롯해서 이 직장인분들은 그 와인을 쉽게 음료수처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맛이 어떻고 향이 어떻고 뭐 이 와인이 어디 나라 거고 어떤 품종을 쓰고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오늘 뭐 친구들하고 혹은 집에 와서 가볍게 술을 마실 건데, 이 술을 뭐 예를 들면 족발하고 먹겠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삼겹살하고 먹겠다, 혹은 뭐 골뱅이 소면하고 먹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어떤 술하고 같이 먹지, 어떤 와인하고 먹을까,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편하고 쉽게 와인을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직장인분들한테 편하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지식들을 생각하고 와인을 마시는 거는 뭔가 다른 모드로 와인을 마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이 와인을 정말 오늘은 한번 즐겨보겠다, 내가 너를 오늘 제대로 한번 마셔보겠다, 근데 이런 그 마음으로 마시는 모드가 따로 있고, 그냥 편하게 음식하고 그냥 같이 먹을 와인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의 모드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직장인분들은 편하게 그냥 음료수처럼 혹은 음식하고 같이 먹는 게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와인은 그러면 어떤 와인들이 있느냐? 근데 이런 와인들은 특징이 비싼 와인을 먹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게 비싼 와인이 얼마짜리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와인을 많이 안 드셔보셨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2만 원만 넣어도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와인을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접하게 되다 보면은 처음에는 무조건 10,000원 안팎, 10,000원대 와인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10,000원대 와인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주, 맥주는 예를 들면 10,000원, 20,000원이면 뭐 8캔 안팎으로 살 수도 있고 한데, 와인은 750ml 하나인데 그냥 한 병으로 끝나니까 보통 그렇게 접근하거나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보통 10,000원대 와인을 접근을 하는데, 쉽게 와인을 생각하고 음료수처럼 먹으려면 당연히 10,000원대 혹은 뭐 가격보다는 10,000원이 가지고 있는 그 와인의 퀄리티라든지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의 와인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40,000원, 50,000원 와인을 먹게 되면 이제 분명히 와인을 좋아하고 빠져들게 되면은 가격대가 처음에는 20,000원이면 내가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혹은 3만원은 내가 못 사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제 지경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뭐 5만원, 6만원을 꼭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마트를 가서 집에 올 때 되면 이제 찍혀있는 어떤 제 영수증이 이제 10,000원대에서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먹으면 먹을수록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와인을 시작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처음 10,000원대에서 와인을 시작하게 되면 그런 와인들이 음식하고 먹기에는 굉장히 좋은 와인들이 많이 있어요. 2, 3만원대, 4만원, 5만원대 와인들을 음식하고 먹는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음식하고 먹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좋은 음식하고 와인을 먹는다고 해도, 물론 맛은 있겠죠, 당연히 맛은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 와인을 처음 접하는데 안 먹어본 사람 입장, 그리고 와인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4, 5만원 그리고 10만원 넘어가는 와인을 어떤 음식하고 페어링해서 먹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아까울 확률이 매우 커요. 왜냐면은 내가 이 와인을 모르고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어떤 나의 경험치와 입의 상태가 안 됐는데, 이 와인을 먹으면 내가 이게 진짜 와인이 내가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는지, 이 와인이 비싸서 맛있다고 하는지, 아니면 이 음식이 맛있어서 와인이 맛있는 건지, 이걸 도무지 모를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와인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고가 와인을 음식하고 더군다나 페어링해서 먹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하게 친구분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먹으려고 했을 때는 10,000원대 와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을 뿐더러 음식하고 먹기에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10,000원대 와인을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되면 우리 직장인 분들은 안 그래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서 먹어야 되냐, 아니면 이 와인은 또 예를 들면 이런 와인이 있는데 그럼 내가 그걸 어디 가서 사야 돼,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직장인분들의 이제 애환이고 직장인분들의 어떤 상태지만, 사실 실제로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4가지 와인을 이따 먹어볼 건데, 제가 이 4가지 와인을 선정한 기준은 첫째로 입에서 무조건 맛있어야 된다. 이게 어떤 역사와 어떤 나라에서 얼마나 유명하고 이제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입에서 들어갔을 때
맛있어야 된다. 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단독으로 먹었을 때도 물론 좋으면 좋겠지만, 음식하고 먹었을 때도 예를 들면 뭐 스테이크를 먹는다든지 뭐 볶음류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간단하게 마른 안주랑 먹는다든지 그 마리아주들하고 페어링을 할 때 이 안주들의 이 와인의 맛이 지면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와인이 어떻다고 평가하기 힘들 경우는 음식한테 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은 만원대 와인, 그리고 탁 먹었을 때 아 맛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와인, 그리고 음식한테 지지 않는 와인, 이런 기준을 갖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더라도 내가 쉽게 사지 못하면 이 결국에 못 먹는단 말이죠, 이거를. 그래서 뭐 가까운 마트 혹은 심지어 편의점 와인이라고 해서 뭐 예전처럼 퀄리티가 안 좋은 와인들 혹은 그 저가의 와인들을 조금 비싸게 받아서 판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심지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와인들을 시작을 하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평가하고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 와인을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을 먹고 이 와인이 뭐 어떻다, 이렇구나 저렇구나라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생각은 할 수 있어야지 뭔가 흥미가 생기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바탕으로 와인을 생각하는 거는 현재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와인을 보고 바로 와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이제 퇴근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왔다. 내 앞에 족발이 하나 딱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와인을 페어링해서 먹겠다고 했을 때 절대로 내 앞에 족발을 먼저 입에 넣으면은 안 돼요. 안 되고 그 마음은 조금 참고 이 와인을 잔에 따른 다음에 한번 쳐다보게 되면 원큐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와인을 잔에 따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색깔이죠. 색깔로 이것을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그 잔에 이 와인을 담아서 스월링은 이제 잔에 와인을 놓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행동을 스월링이라고 하는데, 스월링을 한번 해보고 이제 그러고 나면 그 와인 벽에 와인이 이제 흘러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와인의 눈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2가지만 봐도 이 와인이 어떤지를 판별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와인의 색이 조금 붉은 계열이다, 피색에 가깝다, 그러면 이 와인은 산도가 높고 조금 떫을 확률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와인이 붉은색일수록 어린 와인일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린 와인들은 산도가 높고 떫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와인을 따르는데 색깔이 많이 빨갛구나, 그러면 얘는 조금 산도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스월링을 한번 해보고 나서 이 눈물이 조금 천천히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눈물의 속도는 이 알코올의 도수와 당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인을 따랐을 때 색으로 첫째 이제 이 맛이 어떻겠거나 판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한번 돌렸을 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린다 하면 이 와인이 달겠구나, 혹은 이 와인이 세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알코올의 도수를 얘기를 했는데, 이 와인의 뒷면을 보시면은 항상 와인은 몇 도인지가 다 적혀 있거든요. 최소 12.5도부터 15.5도까지 그 범위 안에서 모든 와인이 다 정렬이 돼요. 그러면 또 무슨 큰 차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와인에서 0.5도라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0.5도의 차이를 가지고도 엄청나게 그 맛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와인의 뒷면을 보시고 이 와인이 15도에 가깝다, 그러면 무조건 비쌀 와인, 그리고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이 와인이 파워감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와인을 고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근데 오늘은 뭔가 파워 있는 와인을 먹고 싶다, 그러면 15도, 최소한 14도 이상의 와인을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 앞에 족발이 있고, 족발은 절대 먼저 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와인을 따랐을 때 색을 본 다음에 스월링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눈물까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향을 한번 딱 맡아보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따로 놓고 평가를 하셔도, 처음에 내가 이 와인을 첫 번째 와인을 먹고 나중에 또 그 다른 와인을 먹었을 때 분명히 차별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그 경험치를 쌓으시다 보면은 내가 이 와인이 어떻구나라는 감이 생기게 돼요. 그때 이제 포도의 품종이라든지 어떤 나라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는 무조건 쉬운 와인, 입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와인을 드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